세계 저격수 대회에서 한국 군인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대회의 주인공이 바로 저 김도윤 중사입니다. 처음부터 저격수로서 승승장구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격의 꿈을 접을 뻔했던 저였기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꾸었죠. 사진 속 군인의 강렬한 눈빛. 그 눈빛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강한 군인이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망설임 없이 입대했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만큼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훈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극한 훈련 속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 속 눈빛이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사격에 재능을 보였고 저격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저격수로서 훈련은 더 혹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거리 계산, 호흡 조절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죠. 특히 전술 침투 저격 훈련에서는 불과 몇 초 만에 목표를 제거해야 했기에 정신과 체력 모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들을 견뎌내면서 저격수로서의 실력이 점점 다져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3분단 최고의 저격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악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절벽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잠시 기억이 끊겼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충격과 전황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6개월간의 재활치료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배우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사격 훈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병원 옥상에서 반복하던 간단한 손목 운동과 호흡 훈련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부상 전과 같은 실력을 되찾기 위해 훈련장에 홀로 남아 무수히 사격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격수로 인정받겠다. 그 간절함 하나로 눈비가 몰아치는 훈련장에서도 방아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의 사격 실력은 점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저격수 대회 선발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는 전국 선발전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부상을 극복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 대회가 제게 너무 큰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선발전 공지가 나간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머리 부상 이후 아무리 훈련을 거듭해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사격이 나오지 않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저격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한계를 시험해보겠다고. 사실 선발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동료들 반응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도윤 중사, 부상 때문에 아직 무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준석 중사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 난 형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훈련 때 보여줬잖아요. 그 끈기 아직 살아있잖아. 그 한마디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새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기본 체력 단련부터 다시 시작했고 특히 손목과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작은 덤벨로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까지 총기의 무게를 견디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선발전이 다가올수록 훈련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격할 때 머리에 전해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머리에 잔상이 남고 어지럼증이 몰려와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회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괜히 무리해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마음속 불안감이 커졌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훈련 장벽에 걸린 국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저격수다. 이 한 몸 바쳐 사격대에 서겠다. 그날 이후 불안과 두려움 대신 오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발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발전 당일 훈련장에 모인 저격수들은 각 부대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사람은 707특임대의 박상우 중사였습니다. 과거 저격수 훈련 때 함께 실력을 겨루었던 동료였지만 부상 이후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박 중사는 저를 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다. 괜찮겠어? 네. 후회 없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좋아. 난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더 대단해 보인다. 그 따뜻한 격려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선발전의 첫 미션은 장거리 사격이었습니다. 1000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켜야 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총구를 조준하고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 너머로 들리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표적판이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중앙의 명중한 탄은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속속 사격을 마쳤고 결과 발표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707특임대 박상우 중사, 특전사 3군단 김도윤 중사 최종 선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저격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박 중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했다, 도윤아. 진짜 멋졌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제 노력이 인정받은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이 확정된 뒤 저는 곧바로 국제 저격수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는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만큼 사막 지형에서의 사격 훈련이 필수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강하고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의 저격은 저격수로서도 익숙하지 않은 도전이었죠. 707특임대의 박상우 중사와 저 그리고 선발된 다른 2명까지 총 4명의 팀이 하나로 뭉쳐 강도 높은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중사 머리 상태는 좀 괜찮아졌어요? 훈련 중 준석 중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직 약간의 어지럼증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준석 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무리하면 안 돼요. 대회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한국 대표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다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훈련 중 박상우 중사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부담감 내려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우리가 널 믿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네바다 사막의 푸른 하늘 아래 각국에서 모인 최정예 저격수들이 집결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중국 등 강팀들이 서로 견제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팀은 사막 저격 훈련의 강자로 유명했습니다. 대회 진행자가 대회 규칙을 설명할 때 저는 한국 팀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강한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은 안 될 거야. 주변의 불신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대회 첫 미션은 15km 침투 저격 작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투하되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800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을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동 중 모래 폭풍이 불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팀원들과의 무전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침착하게 전진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해 잠복한 뒤 저는 숨을 죽이며 표적을 노렸습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훈련 때 익힌 호흡법을 되새겼습니다. 바람은 2시 방향, 속도는 침, 방아쇠를 서서히 당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한 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탕! 표적이 흔들리며 명중을 알리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명중!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제야 긴장감에서 벗어나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진 준석 중사의 사격도 완벽히 명중했습니다.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팀에게 주변 국가의 저격수들이 잠시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폐허가 된 건물 내부에서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는 적 병력과 인질이 섞여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저격이 필수였습니다. 우리 팀은 두 도로 나뉘어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제가 위치한 옥상에서 저격 포지션을 잡고 아래층으로 진입한 준석 중사와 상호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질이 움직이며 위험해질 상황이 발생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사격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적 제거 완료! 무전이 울리자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인질에게는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고 저격 지원으로 건물 내부 제압도 성공했습니다. 첫날 미션을 완벽히 소화한 후 대회본부에서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팀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회장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다른 국가의 선수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중사는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봤지? 우리가 해냈어. 도윤아, 넌 역시 최고야. 저는 그제야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션들이 더 험난할 것이기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회 이틀째 아침, 사막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성공으로 한국팀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우 중사는 아침 점호에서 잠시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오늘 미션이 좀 까다로울 거야. 산악 지형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해서 판단력과 신속성이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때 준석 중사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 어제 일부 외신에서 한국팀의 성과를 두고 운이 좋았다는 기사가 떴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운이라니, 우리는 분명 철저한 훈련과 준비로 해낸 것인데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으니 실력으로 보여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미션은 산악 지형에서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복합 작전이었습니다. 대회장 브리핑룸에서 전술 계획을 세운 후 각 팀은 산 정상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팀은 서로 경쟁하듯 거친 산길을 빠르게 올라갔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도 변화에 따라 바람이 불규칙하게 변해 사격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저격 포지션을 잡은 뒤 적 지도부의 위치를 포착했지만 그 순간 사막 한가운데서 강풍이 불어오며 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목표 식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준석 중사,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도윤 중사, 저도 잠복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국 팀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지도부를 제거하려다 적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의 사격이 쏟아지며 혼란이 벌어졌고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저희 팀은 신속히 이동하여 지원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도중 제 시야에 갑자기 인질로 보이는 인물이 뛰쳐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망설였고 그 사이 적이 인질을 붙잡고 재진입했습니다. 작전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자 대회본부에서 작전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무전을 받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는데 무전으로 들리는 대회본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팀, 적인질 구출 미비로 감점 처리. 미국팀이 피해를 입은 이유는 한국팀이 지나치게 신중해서다. 결국 외신에서는 한국팀의 과도한 신중함이 작전 실패를 초래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땅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를 한 건가? 그때 박상우 중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판단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인질 안전이 우선이잖아.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준석 중사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형, 실수라기보다는 불가항력이었어요. 대회 본부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회 이후로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한국팀의 선두 순위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국 팀의 전술 카메라 영상이 복구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풍으로 인해 인질과 적이 혼동된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고 미국 팀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급진입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본부 측은 한국 팀의 신중한 판단이 오히려 인질 안전에 기여했다며 감점을 철회하고 추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국 팀의 침착한 대응이 결국 작전 성공으로 이어졌다. 박상우 중사는 활짝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봤지? 우리가 옳았어. 도윤아, 이제 자책하지 마. 저도 안도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저격수 정신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이 펼쳐질 무렵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틀간의 대회에서 다양한 위기와 오해를 딛고 올라온 우리는 최종 결승 미션에서 미국과 러시아 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산악 지역에서 적 지도부 제거와 인질 구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저격 작전이었습니다. 대회 본부는 이번 미션에서 전술 능력과 협력, 정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빠르게 목표 지역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저와 박상우 중사가 저격 지원, 준석 중사와 팀원이 인질 구출을 맡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팀이 사전에 배정된 경로를 무시하고 우리 진입 경로에 겹쳐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전이 발생할 뻔했으나 서로 무전을 통해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작전 시간에 차질이 생겼고 인질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상우 중사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먼저 타워로 올라가서 시야를 확보하자. 러시아 팀과 얽히면 위험해. 그렇게 타워에 올라가 조준하던 중 적 지도부와 인질이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격을 시도하면 인질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중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아, 적이 인질에게 무언가를 던졌어. 폭탄이다. 순간 모든 감각이 곤두졌습니다. 폭탄의 타이머가 보였고 남은 시간은 고작 20초. 인질이 있는 방 내부로 진입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박 중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폭탄을 저렇게 터뜨릴 수 있겠어? 충격파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면 인질이 살 수 있어. 숨을 고르며 타이머를 다시 봤습니다. 15초, 14초, 한 발의 기회. 바람의 방향, 거리를 다시 계산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폭탄이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며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인질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의 훈련과 고된 재활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무전이 울렸습니다. 폭탄 해제 완료! 인질 안전 확보! 팀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결승 미션이 종료되자 주변의 대회 스태프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 본부에서 최종 점수를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팀과 러시아 팀이 각각 2위와 3위로 발표되자 한국 팀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팀 세계 1위 달성. 박상우 중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해냈다. 넌 진짜 최고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상을 딛고 다시 저격수로 돌아오기까지의 고통과 인내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트로피를 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그 말을 들은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는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저와 팀원들은 군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윤 중사, 당신의 투지와 정신력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보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격수가 되겠다.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동료애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고 대한민국 저격수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어떤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훈련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도윤 중사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겪었던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한국팀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